저 박영철 정의인 그 쌍방울이 중국 훈천 공장 있죠.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동하셨습니까? 한 30년 좀 넘은 걸로 30년? 예. 쌍방울 그 훈천 공장에 중국 북한 노동자들도 고용한 적 있죠. 고용한 적 없습니다. 임가공으로 그러면 직접 고용은 아니더라도 예, 중국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중국 업체들이 아마 고용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하면 그 부분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 유엔 대북 제재 해서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이후 시점에도 북한 노동자들 직간접적으로 쓰는 바람에 좀 문제가 된 내용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아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정인이 거의 중국에도 오래 처리하시고 기록이 다 나오는데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저는 후춘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법인장으로 상해 북경 영업 조직들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보면 정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 최수용 씨 아시죠? 네네. 예, 최수용 씨가 다 직접 관리하고 한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거 몰라요? 네, 국정원 보고서 민백히 지금 반환은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예. 저 뒤에 김영수 정인. 정인이 검찰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훈춘의 쌍방울 공장에 북한 공원들이 100여 명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방용철이 송명철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진술이 있는데 맞습니까? 마이크가 대고 예. 마이크 갑니다. 기다리세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시간 멈춰 주십시오. 예. 저 안에. 네, 북한 사람들이 고용이 됐다라는 건 저도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방용철이 송명철의 지수를 요청했다는 것도 정인 진술로 검찰에서 확인되거든요. 맞죠? 그때 그렇게 진술했다라는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네, 진술은 돼 예,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김영남 정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바로 그쪽으로 나와 주세요. 예. 자, 제가 김성태와 김태균 사이에 질의를 왜 했느냐? 쌍방울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김성태, 방영철 등의 진술 말고는 없으면 유일하게 있는 것이 김태균이라는 투자 유치한다는 사람의 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은 2023년 5월 17일 문제의 여느 술 모임 직후인 이틀 후에 5월 19일에 검찰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했고 법정 증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이 상당히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회의록 보시면은 작성 장소와 날짜가 다르지만 형식과 글자체는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 김태균 사람이 일본, 미국, 홍콩에서 그 회의록을 프린트했다는데 공용 컴퓨터에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맨은 자기 노트북도 없이 공용 컴퓨터로 보안 유지도 안 되는 공용 프린터로 한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하면은 해당 호텔에서는 한글 프린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어요. 김영남 정인.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박성용 검사한테 보고받고 이거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야 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 회의록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지금 지금 질의하는 화내지 마십시오. 왜 화내십니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예. 아니 김영남 답변하고 있는데 증인! 왜 그렇습니까? 예. 김영남 증인. 예. 지금 검사로 왔어요? 아니 답변하고 오늘 있는데 증인으로 온 계속 이유는 여러분이 저지른 일이 있어서 온 거예요. 재판장님 고개를 그렇게 빳빳이 들고 위원장님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 안 차규국 됩니다. 의원님한테 지금 제가 무슨 고개를 신문합니까? 빳빳이 들고 무엇을 저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하세요. 무슨 말을 조심합니까 제가. 증인 말 조심하세요.
답변하세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박상용 이런 측보다 더하네. 식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모습을 보세요. 저런 자세로 쌍방울 전부 다 치고 이화영 치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 치려고 했던 그 중심에 김영남 검사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차규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이 문서 있는 거라고는 이게 물증이라고는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일본에서 쓰고 또 어디서 썼다고요? 일본, 미국, 홍콩에서 썼다고 하는 이 회의록이라고 하는 게 글씨체가 똑같아요. 예? 모양이 똑같아요. 이게 물증이라고 나왔는데 보세요. 모양이 똑같아요. 글씨체가 똑같고 요걸 물증이라고 넣었으면 아니 좀 위치라도 다르게 하든지. 그리고 이게 호텔에 있는 공용 컴퓨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해보세요. 김영남 검사 답변 못해요? 변호사입니다. 김영남 증인, 당시 김영남 수원지검의 형사 6부장, 당시 수원지검의 형사 6부장 김영남 증인 답변해보세요. 온 세상을 다 뒤흔들어 놨고 조작 기소에 조작 수사에 정점에 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은데 홍콩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만든 문서가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제가 차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저 문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뭐 여러 군데서 공용 컴퓨터를 썼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그걸 질문하신지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뭐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의문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위원님 저기 그렇게 뭐 의혹 제기하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김영남 증인, 이 자료 관련해서 기억을 다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기소해서 만들어낸 그 내용의 이 자료, 이게 김태균과 김성태가 회의했다고 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벌써 다 제공한 자료예요. 증거라고 유일하게 낸 물증의 자료예요. 이것을 기억 못한다면 수사한 검사도 그 위에 있는 형사 6부장 검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저희가는 혼자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내서 이따가 다시 차규근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여기다 답변하시고 여기 이것에 관해서 더 변명할 게 있으면 다시 답변하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서 그 기억이 되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핵심적인 증거인지 자, 아닌지 그걸 오늘 기억을 못하는 자, 거를 뭐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의 그 검사가 이걸 기억 못하면 유일한 물증인데 들어가세요. 예. 다음 나경원 국민의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또 실수를 하네. 거기까지 하지 왜 그런 용어를 쓰세요 또. 자, 그 발언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려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것을 이렇게까지 온갖 허위사실, 허위 증언 이렇게 들이대면서 바꾸려고 합니까?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명백합니다. 쌍방울이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이재명 대통령 이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겁니다. 판결문에 잘 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이 이재명 대통령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요. 방북 비용에 대해서 경기도에만 특별한 조건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하지 못하고 협력을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았다. 쌍방울에 협력을 받았다고 자백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데려가요. 누굴 데려가냐? 박원순 시장을 데려가요.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찜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애당초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몸이 달았어요. 2018년 10월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북 논의. 이렇게 돼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뭘로 넘어가느냐?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 연어술 파티, 연어회술 파티 운운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수원지검에 가봤습니다. 저는 수원지검 가서 검사실이 텅텅 비었어요. 현원 정원이 110명이래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끝자리 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원이 그런데 현원이 71명이랍니다. 검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검찰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특검에 가고 검사들이 사퇴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검찰청 앞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2평 남짓한 그 안에서 19분 안에 연어 회덮밥하고 소주 4병 까서 먹고 냄새까지 냄새까지 환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주 한 병만 열어놔도 냄새가 풀풀 나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 저 법무부에서 그래서 이미 TF 조사를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진술했잖아요. 나는 너무 당황스럽다. 연어 술 파티라고. 연어 술 파티 지금 아무리 떠들어봤자 결국은 연어 회덮밥이라고 밝혀졌고, 자 이화영 부지사 한번 물어봅시다. 당황스럽다고 저렇게 법무부 TF에서 진술한 거 맞습니까? 저 취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답변한 맞습니까? 시간. 틀립니까? 저 취지는 제가 100가지의 중요한 당당합니다. 100가지의 중요한 쌍방울 얘기를 법인 했는데 카드에서 쌍방울에서 2억 이- 3천만 원 뇌물 받아갖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7년 8개월 받아놓고선 지금 저기서 TF 저 취지 읽어보세요. 저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기 기회를 자. 줘야지 혼자 제가 더 답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 당당한 모습 보면서. 이화영 취지는- 부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화영 부지사 테니까 어떻게 네, 진행을 했습니까? 자, 주세요. 여기 보면 법무부 TF 조사 보고서에도 당황스럽다고 했어요. 지금 연어 회덮밥으로 회유했다고 하는데 누가 회유를 했는지 뭐라고 회유를 했는지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주가 조작 무혐의로 사건을 바꿔갑니다. 김영남 증인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지 이게 방북 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성태가 안보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안보수 말만 듣고 대북 사업을 결심하면서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밖에 제가 판결문 보니까 쌍방울 그룹은 이화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북남 협력 사업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쌍방울은 대북 스마트팜 비용 보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기회 주시면 잠깐만 좀 네. 예,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 쌍방울이 왜 대북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그 대북 사업이나 북한 관련해서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뛰어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지킬 수 없는 스마트팜 사업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 거지.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어떤 경제적 이익, 뭐 주가 부양 이런 목적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수사할 때 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라고 한 적 없고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공소장에도 그런 부분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뭐 주가 부양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볼 수는 없고요. 한번 사건의 시작점을 한번 좀 봐주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되는 그리고 지점이 지금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경기도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서 조선 아태회 앞으로 이 도지사 방북 초청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때 맞춰서 결국은 이 쌍방울이 돈을 보내게 됩니다. 2019년 5월 23일, 6월 13일, 3월 11일, 9월 11일, 11월 27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성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도 공무원 출장 결과 보고서에도 이 지사님 방북 초청과 관련해서 북측 관계자와 그 필요에 대해 예, 뭐 단편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일련의 좀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이제. 네. 예. 예. 김영남 증인,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까? 대북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 거죠? 그렇습니다. 대북 사업을 한 거죠? 네. 쌍방울이 예, 들어가세요. 김영남 증인 발언 중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언했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다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이야기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화영 증인 예, 답변 못하신 거 있으면 맞아요. 네, 나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다라고 법무부 실태조사 때 진술한 취지는 제가 진술을 했었던 것이 100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위법 사실들이 많은데 유난히 술자리 하나만 부각되어지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팀에게 요청했었던 것은 제가 진술했던 그때 수원지검에서 벌어졌던 그런 숱한 100가지의 위법 사실을 밝혀달라. 그래서 저는 이것만 부각되는 것이 당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었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님이 계속 그날 2023년 5월 17일에 설주환 변호사가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정영환 고검장님이 감찰을 해서 제가 감찰을 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설주환 변호사가 수원지검에 드나든 것이 허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날짜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가 저하고 면담을 했다고 면담 보고서를 아마 사후에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설주한 변호사가 저와 박상용 검사가 면담할 때 참여했었다 이렇게 설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검 감찰팀에서 설주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3년 5월 22일은 설주한 변호사가 골프 치면서 라운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밖에 상당히 많은 날들, 이를테면 5월 21일, 5월 23일, 5월 24일, 5월 29일 쭉 계속 설주한 변호사가 제가 그 수원지검에 불려가 가지고 박상용 검사하고 면담을 하거나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설주한 변호사가 참여를 했다라고 면담 보고서에 서술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온 적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2월 23일, 5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수기상 장부에는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태그 기록이라 그럽니까? 그 이제 아까 박상홍 씨 같은 경우도 막 들어온 것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엉망이었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설주한 변호사 분명히 없었는데 마지막에 서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설주한 변호사 서명이. 그런데 5월 19일에 제가 5차 조서를 썼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설주한 변호사가 저하고 무려 7시간 30분을 저하고 면담을 했다라고 조서에 기록돼 있어요. 허위입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들어온 적도 없고 5월 17일 날 그렇게 들어왔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거듭 이 위원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상하게 적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빨리 그 내용을 이 위원회에 얘기하고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자, 이화영 증인도 아까 나경원 의원님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 시간을 좀 드렸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우리 그 정용환 그 기관장께 물어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이 이화영 증인이 면담한 적이 없는데 면담했다고 기록을 놔두면 그거 불법 아닙니까? 진상조사 관련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진상조사 내용을 떠나서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박상용 검사에게서 그 진술을 했고 신문을 받았고 진술을 했고 그 조서가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이든 뭐든.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들어졌다면 검사가 불법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진상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신속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지검장님, 검사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만약 허위로 작성했다면 법률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됩니다. 이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다음 우리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기 의원이 계시군요.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먼저 하셔도 됩니다. 김영남 증인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상윤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요. 예. 언론에서 문제된 부분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사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말이라는 게 네.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한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좀 맞지 네. 않나요? 본인이 근데 선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명을 그러니까 기회를 뭐, 줍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 하나만 예, 물어볼게요. 예, 예. 이게 자백을 하면 보석 공익제보자 지정 처우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변호인한테 읍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한 우리 증인의 견해를 묻습니다. 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좀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 측에서 그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고 그런 대화 그러면 과정이 있었던 박성현 검사는 설득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윗선 언급을 하세요. 박성현 검사 윗선이 우리 부장검사였었던 증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수사 늦추자,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박성현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를 중단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불만이 넘치고 샌드위치가 돼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을 요청받은 바 없습니까? 그런 요청 받은 바 박성현 검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박성현 검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평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께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수사 진행 상황은 매일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예. 그 저희가 녹취록 하나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 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재정은 안 하고 하는 지시 이런 것도 내려오고 있는데 박상현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현 검사한테 직접 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변호사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실태조사에 조재현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이야기 됐으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재현 변호사는 직접 이렇게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증인 네, 조재현 변호사 아십니까? 아니, 알지 못합니다. 조재현 변호사 모르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재현 변호사가 누구랑 얘기했다라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특정한 대상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검찰 최고 검찰 고위층이라 이야기를 했다. 이 전부 다 문제예요.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영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한번 해명할 기회를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화영 증인 그러면 혹시 방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방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박상영 검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서민석 변호사님 녹취에 나왔던 것이 주범 정범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방조범으로 해서 바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 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박상현 검사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당연히 박상현 검사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훨씬 뒤에 그런 내용들을 저로부터 알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럼 박상현 검사가 그러면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현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이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거죠? 예,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넥독차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요. 또 일부만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 듣고 가보겠습니다. 25일 날 내일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 녹취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들려주세요. 결정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는 주시라. 어차피 내일 저기 부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전 조선 봤습니다. 조선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좀 뭐